안녕하십니까. 스타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주크타임, M10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8월과 9월 시장이 만만치 않은 시장이지요. 물론 개별성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테마성 흐름인 로봇이나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의 상승 흐름은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주도 섹터와 주도주가 없는 상황,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낙폭과대의 제한적인 반등,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피곤한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CATL 연구자, 그러니까 지금 독일 뮌헨에서 IAA 모빌리티가 진행되고 있죠. 거기에 CATL 연구 책임자가 현대차도 우리 거 사용합니다 라고 하면서 현명한 결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아이오닉 5, 6 이 부분에는 국산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코나 니로 등 저가형 모델에는 CATL NCM 배터리를 사용하고 또 나머지 쪽에서는 LF 배터리도 사용을 합니다. 뭐 회사가 그죠? NCM을 사용하든 또 LF 배터리를 사용하든 뭐 그건 회사의 자율이죠. 자, 그런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왼쪽은 8월 25일 날 공개한 전기차 EV5입니다. 중국 가격을 2천만 원대 후반으로 책정을 했어요. 거의 5천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 중국 BYD의 인산철 LFP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2천만 원대 후반으로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아주 쇼킹해요. 그런데 이쪽 오른쪽 부분은 그죠? 1회 충전으로 200km 가는 차입니다. 그죠? 기아 레이 8월 24일 날 사전 계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차의 가격은 얼마냐? 이 차 역시 2,700만 원대입니다. 1, 200만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국에서 판매하는 부분은 SUV 같은 차를 판매를 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조그마한 승용차 가격을 비슷하게 책정했습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죠? 저는 굳이 대한민국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NCM 배터리, 3만 개 배터리의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LG 엔솔과 그리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는데 굳이 중국 배터리를 사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회사의 기업 가치에 또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게 회사의 목적이니까. 다만 그러면 그죠? 자, 우리가 IRA 수혜, 미국이 IRA를 통해서 그죠? 중국이 독점하고 있는 배터리 구조 산업 부분을 여하튼 서방 국가 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보조금을 책정해서 나름대로 투자하는 부분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파는 자동차는 그죠? 중국 배터리를 사용한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정상 아닙니까? 그죠? 중국 역시 우리나라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주지 않았었고, 그렇다면 적어도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대한민국 기업 자동차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러면서 제가 2주 전인가 현대차, 기아차에 전기차가 잘 판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방 뉴스가 전기차가 판매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한 내용은 돌주크 타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왼쪽 부분은 그죠? BMW의 컨셉트카입니다. 전기차죠. 그리고 오른쪽은 벤츠의 전기차입니다. 여러분들 딱 보셔도 조금 전에 봤었던 현대 기아의 자동차의 디자인하고 틀리죠. 그죠?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전기차가 제대로 안 팔리는 부분은 그죠? 그만큼의 소비자 욕구에 부합되는 디자인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죠? 독점, 과점 체계에 놓여 있는 현대 기아차가 대한민국 소비자를 우습게 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김 기수의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스마트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스마트폰보다 전기차가 약 시장 규모가 7배가 높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바라봐야 된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께 7월 26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단기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전량 매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매도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7월 26일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좀 더 진행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기수 돌직구타임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부동산 문제가 잠잠한 가운데에서 그죠? 중국 시장 떨어졌다 급락했다가 비구 위안과 관련된 채권 채무 부분에 있어서 이 이자를 지급하면서 채무 연장이 됐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의 8월 고용 나름대로 실업률이 3.8%로 올라가고 그런 가운데에서 경제활동 참여 인구도 코로나 이전 부분까지 지금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임금 상승률은 나름대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줄 건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9월 FOMC 부분에서 금리 동결을 할 거다. 소비자 물가지수 9월 13일 날 발표가 되는데 그죠? 헤드라인 CPI 부분은 조금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더라도 그죠? 핵심 CPI 부분은 내려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만 중요한 게 아니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가가 지금 85불을 넘어서면서 그죠? 예상보다 강한 감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사우디. 그죠? 100만 배럴 연말까지 감산 지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상업 원유 재고 수준도 지금 2018년, 2022년 평균보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일 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대로 나온다 해도 무엇이 문제냐면 이 국제유가 흐름 때문이죠. 지금 국제유가가 그죠? 작년 8월부터 이 노란색 박스권 라인 75불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10불 정도의 범위로 움직였었는데 그죠? 어제 85불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돌파한 이유가 사우디와 러시아의 이 130만 배럴 그죠? 감산 지속이라는 부분 거기에다가 오펙 회원국인 아프리카 가봉의 쿠데타 그리고 미국 부분에 있어서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 차질 이게 표면적 이유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 이유보다는 이 이유가 큰 겁니다. 사우디 국영 아람코가 최대 500억 달러, 약 60조 원 규모의 지분 추가 상장을 하려니까 유가를 올려야겠죠. 그죠? 그래야 지분 가치를 좀 높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90불 근처 부분까지는 가겠지만 중국의 경기나 그리고 미국의 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 유가 상승 부분에 대한 부담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수네요. 그죠? 갑자기 이 가수분이 리치몬드 북쪽의 부자들이라는 노래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다고 합니다. 리치몬드 북쪽 부분에 있는 무엇이 있냐면 미국의 워싱턴이 있죠. 미국 수도 워싱턴. 이 비꼬는 풍자 이 노래가 각광을 받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고용이 좀 악화되는 흐름,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이제 금리 긴축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 부분 아니라고 하죠. 그죠? 얼마나 길게 지금의 금리를 하우롱 가지고 갈 거냐의 정도지 피벗 전환 기대감을 하는 증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용지표 하나만 가지고 그죠? 고용지표 하나 나빠지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연착륙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그건 왜냐하면 고용이 나빠지고 이 고금리가 지속이 되면 다른 경제 지표도 안 좋게 마련입니다. 특히 지금 미국의 초과 저축은 거의 바닥권입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코로나 때 무진장 퍼졌던 돈이 거의 고갈
개인들의 고갈이고 고갈 상태에 접어들었고 그런 저축률이 바닥이 근접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 인구율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여 인구율이 증가하니까 시간당 임금은 감소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개인들의 실질 구매력이 감소가 되니까 그죠? 경기에 대한 부담감과 소비에 대한 부담이 함께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내년이면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죠. 미국 시장에서. 그죠? 바이든과 지금 공화당 쪽에서는 그래도 트럼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바이든 집권 이후 방만하게 재정 지출을 하면서 미국의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 하향 조정됐고, 그죠? 은행들의 신용평가 하향 조정됐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면서 지금 9월 말까지 합의되어야 하는 내년도 예산안 노이즈, 그죠?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예산안 가지고 또 싸울 거고, 또 미국 대법원이 학자금 이자 지원을 중단하면서 그 영향을 10월부터 받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의 소비가 다소 위축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고, 또 지금 미국 자동차 3사, 그죠? 지금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죠. 14일이 이제 분수령인데, 그죠? 그 속에서 지금 트럼프가 자꾸 뭡니까? 이 노조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고 있죠. 왜냐? 전기차로의 전환은, 그죠? 이 기존 내연기관차 차의 자동차, 이 직원을 감소시키는 효과, 전동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노이즈, 그래서 이 가수의 지금 풍자 노래가 히트를 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과거 이 20년 동안 미국 증시에서 계절적으로 바라보면 9월 달이 6월과 마찬가지로 가장 안 좋은 수익률로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복합적으로 뭔가 안 좋은 흐름들이 많이 나타났었던 게 9월 달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은 나스닥 지수는 소폭 약세를 보였고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나 그리고 애플, 테슬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결국 실적을 동반해낼 수 있는 시총 상위 빅테크 기업들이 지수를 지킨 거지. 그죠? 주변 여러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개별 중소형주들의 하락폭은 컸다는 거.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하고 LG 엔솔만 지수를 끌고 올라가도, 그죠? 나머지 쪽 라인이 종목이 많이 떨어져도 지수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와 종목 부분을 제대로 보면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9월 달입니다. 거기다가 우리 시장은 또 9월 추석 연휴가 일주일이나 되죠. 그죠? 그 전에 미리미리 고민하셔야 된다. 그죠? 추석 전에 주식을 들고 갈까요? 말고 갈까요? 매수하고 갈 거예요. 이 고민은 추석 이전 주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돈이 급하면 지금부터 종목 부분들이 반등 들어오는 부분은 비중을 줄여서 미리 현금화를 해야 되고, 내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부분은 아직은 적극적인 부분의 매수 고려가 아니라 추석 전주에 하셔도 된다. 그만큼, 그죠? 다음 주 옵션 만기도 놓여져 있고 시장은 뚜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 흐름이 아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한국이 시장 예상치를 웃돈 물가 상승률, 그죠?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 추이를 보세요. 쭉 내려오면서 안정적이던 소비자 물가지수 7월에 2.3%였는데, 그죠? 전년 동월 대비. 그런데 8월에 3.4%입니다. 우리는 또 유가와의 연관성이 크죠. 원유 수입국이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의 경유, 휘발유
자동차 가격부터 올라가게 되잖아요. 농수산품 가격도 지금 올라가고 그리고 9월에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떨어지기보다 이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 역시 우리 시장의 9월 부분이 쉽게 지수 상승을 갖고 가기 어려운 구조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중국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국 잔치가 끝났다. 이거는 작년부터 이야기한 거고, 그죠? 중요한 건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 추이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죠? 작년 2022년 3월 부분에 638억 달러의 전체 수출액이 쭉 내려오다가 분명히, 그죠? 올해 1월 달에 저점을 찍으면서 수출이 좀 반등하고는 있으나, 그죠? L자형 반등 가능성이 높죠. 왜? 중국의 사정도 복잡해. 미국도 뭐예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연착륙이든 경착륙이든 다소 소프트 랜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그런 흐름들이라면 지금 중국과 연관돼서 매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합성수지 정밀화 이런 쪽 라인 부분이 크게 시세를 내기가 어렵다. 반도체의 시세가 내기 어려우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물론 삼성전자가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에게 HBM 10월부터 공급하기로 한 뉴스 때문에 6% 급등을 할 부분, 거기다가 7월 달보다 8월에 반도체 수출의 감소폭이 줄어들었다는 부분을 가지고 7만 3천 원까지 다시 반등을 했다가 지금 3일 음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7만 원 이하에선 외국인들이 매세가 들어오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시세를 세게 전개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거래소 쪽에서의 큰 힘을 갖고 있는 지수 영향력은 삼성전자고, 그리고 코스닥 쪽에 있어서의 시장 영향력 지수를 세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뭐니 해도 2차 전지잖아요. 그런데 에코프로가 MSCI 리밸런싱과 관련된 수급 이슈를 통해서 8월 31일 날까지 상승시킨 이후에 17% 지금 급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 이후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17% 급락. 그거 아주 당연히 예상됐었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수급 이슈가 끝났으니까 자연적으로 조정을 보여야 되고, 그 조정 보인 이후에는 뭡니까? 가격 조정 이후에는 항상 뒤따르는 것이 기간 조정이라는 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 자, 한국의 8월 수출을 보면 불황형 흑자라는 거. 그죠? 실질 국내 총 생산이 소폭 올랐지만 중요한 건 올해 성장률 목표치, 글로벌 시장은 3%대 성장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올해 1.4%를 달성하기도 지금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나마 위안인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의 8월 미국 수출이 5개월 만에 다시 플러스로 진입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대미국 수출 증가일이에요. 녹색 부분은 중국 쪽, 그죠? 중국 쪽인데 좀 감소폭이 축소됐다라고 하는 위안 정도지 막 치고 나갈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수가 정체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고 수입이 22.8% 감소. 그러니까 흑자는 났는데 수출은 8% 감소했는데 수입이 22.8% 감소하면서 흑자가 난 거. 거기에다가 그나마 위안인 게 반도체 수출폭이 감소했다는 내용,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좀 말이 빨라서 이해하시기 힘드실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런 시장 판단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섹터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개인 청구서가 날아올 시간이다. 무슨 얘기냐면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거래소는 8월 달에 58%, 코스닥은 80%가 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7월달, 8월달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높은 쪽 라인 부분은 우리가 연말 변수가 있죠. 그죠? 이 양도세 회피 목적의 개인 순매도, 그게 추석 연휴와 맞물려지는 부분, 그리고 주식이라는 게 올라가면 확신을 갖게 되지만, 그죠? 지금 에코프로도
고점 대비 30-40% 내려와 있고 에코프로 BM도 고점 대비 보게 되면 40-50% 내려와 있습니다. 7월 26일 고점 대비 그렇게 크게 하락 조정을 보이고 시간을 끌게 되면 확신이 두려움으로 바뀔 수 있는 흐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나오는 뉴스는 뭡니까? CATL 좋다. 중국의 배터리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세상을 위협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투자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과정들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보게 되면 3분기 상장사 실적이 좋아야 주가가 올라가는 건 기본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3분기 실적에 대한 예상 부분을 보게 되면 전년 동기 대비 1.7% 정도의 증가밖에 기대하지 못하는 상황. 그렇다면 주가 지수가 지금 2,600, 2,700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그런데 증권사들은 4, 4분기, 그죠? 4, 4분기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반도체의 실적이 증가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은 해놨습니다. 여기서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증권사의 예상은 예상일 뿐이다. 제가 상반기에도 여러분들 증권사들 종합주가지수 목표치, 그죠? 그거 보여드릴 때 뭐였습니까? 증권사들 전부 다 바닥권만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올라왔죠. 그러니까 6월 시작하면서 7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반기 증권사의 종합주가지수의 목표치가 어떠냐 했더니 대부분의 증권사가 전부 다 상단을 올려놨죠. 상저하고라고. 그죠? 증권사 대부분 반대로 하면 된다.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는 거고, 상저하고가 될 거냐는 진짜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에코프로는 BM이나 양극재 쪽은 매도하라면서 첨보나 LNF 이런 건 매수하라고 했던 기관들, 그죠? 많이 죽사발라서 떨어졌던 부분이 2-3% 반등하니까 기사 내면서 첨보 반등했대요.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지저분한 증권사의 리포트를 전량 전부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자, 현대차 사상 최대 실적, 그러나 자동차는 주가 뒷걸음질한다. 제가 8월 9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전기차 부품 감산 요청을 해서 안 좋고, 그런 가운데에서 실적이 2, 4분기가 좋고 3, 4분기도 실적이 좋을 텐데 전기차가 제대로 팔리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라면 주가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고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2월 8일 날 그리고 8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제가 영어 발음은 나빠요. 그죠? 원래 국산 용어를 사용하기를 좋아해서 여튼 현대오토의 실적도 좋고 거기에다가 지금 차량용 소프트웨어 플랫폼 확대 적용 예정, 그래서 자율주행차, 그죠? 현대차가 자율주행차 80km짜리 부분을 출시한다. 연말에 이 부분 때문에 자율주행과 연관된 부분과 소프트웨어가 차량, 그지? 차량 부분을 제어할 수 있는 부분, 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건 현대오토에버. 여기에 떡고물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부분이 RS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칩셋 미디어, 그리고 텔레칩스,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그나마 강세 흐름을 보이는 겁니다. 현대오토웨버의 구독형 매출 구조를 보면 이런 부분인데, 이건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고, 한국 배터리 양극재 수출하면 뭐하냐? 이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양극재 수출에서 흑자가 나면 뭐하냐? 전구체 리튬을 다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그죠? 그러면 전구체, 대한민국 전구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빨리 상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45일 기간 지났는데도 상장 안 시키는 거, 그거 직무유기입니다. 그죠? 할 말은 많은데, 그죠? 전기차 안 팔린다는데 진실, 이거 듣고 싶으시면 조금 있다가 잠시 후 공개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마감을 못하고, 자, 잠시 후에 6시 10분에, 그죠? 포털창에 MTN 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우리 MTN 자랑스러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김기수를 클릭하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